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 명예교수 서균열입니다. 1번도 보세요. 간헐적으로 보내잖아요. 왜 그럴까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기타 등등 이런 아주 독성이 강한 방사물질이 아직 최소한 절반 이상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다. 앞으로 거기에 널브러져 있는 핵연료 잔해물을 처리하게 되면 더 많은 방사물질이 나오게 돼.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버리지 말고 국내에 인공호수를 만들든 지하모가 되든 묻어둬야 된다. 누가 사고를 쳤나요? 일본이죠. 그러면 자국이 하는 게 맞아요. 미국이 스리마일 섬으로 사고 났죠. 그걸 버리려다가 주민 반대 못 버렸어요. 자국 내에서 보관했습니다. 체르노빌은 아예 콘크리트로 봉합을 해버려서요. 거기 결사대가 들어갔어요. 콘크리트를 치기 위해서 원자로 밑에다가. 그 사람들 28명 다 죽었죠. 유서 쓰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일본은 왜 버리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무서운 것은 해결로 잔해물을 씻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씻을지 아직 끄집어내지도 못했거든요. 결론적으로 절반 이상은 아직 남아 있어요. 이게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10,000명 중에 1명꼴로 사망에 걸릴 수 있는 고형암에 걸릴 수 있어요. 우리 세대는 괜찮아요. 지금 태아, 유아, 영아들이 문제다. 그럼 그 세대는 정말 그대로 뒤집어쓸 수도 있다. 물론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리고 우리 불안함. 이걸 누가 해결해 줄까요? 대통령인가요? 총리인가요? 국무총리인가요? 아니죠. 결국 각자 도생이에요. 그래서 방류 또는 사실은 투기가 맞은데요. 이거는 멈춰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죽하면은 교황청에도 하기야 소피아 트르키에 있는 종교에도 편지를 썼지만요. 이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삼중수소도 문제지만 더 큰 거는 왜 스트론튬, 요드, 세슘 왜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플루토늄 독이 많이 들어가 있는 왜 이거를 빼고 마치 하나도 없는 것처럼 전부 다 마술처럼 사라진 것.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지만 특히 삼중수소는 나오고 있는 게 맞습니다. 동해로 갈 수도 있지만은 수맥을 통해 지하수로 스며들 수도 있고 또 뇌물로 갈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정확한 자료가 없단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분명 높아지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삼중수소라고 하는 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학파가 하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된다. 저는 오히려 후자에 속하는데요. 삼중수소는 불안해요. 왜냐하면 양성자가 하나인데 중성자라는 게 둘이면은 일종의 가분수 같은 거죠. 자연에는 이게 별로 없어요. 중성자라는 거는 이제 코어크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중성자라고 하는 알갱이 안에 더 적은 알갱이가 있어요. 이 중성자는 양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고. 그때 음이 훨씬 더 가벼워요. 그럼 이게 툭 튀어나와 버리면은 중성자가 양을 띠죠. 그게 뭐죠? 방사선이에요. 베타전. 전자가 튀어나온 거죠. 삼중수소를 찾으려면은 베타전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장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결과를 해독하는데 일주일, 2주일 걸려요. 감마선 전기는 없어요. 근데 보통 방사선 나온다. 방사선 물질을 찾는다 할 때 감마선만 찾아요. 그러면 감마선만 찾으면 우리가 삼중수소가 나오는 베타선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어찌 보면은 감마선만 갖고 삼중수소 괜찮은데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한 가지 다양스러운 거는 결합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베타선의 에너지가 약하긴 해요. 세슘이나 우라늄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약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괜찮아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삼중수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흡수할 수도 있죠. 마실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 몸은 60%, 어린아이면 75%, 4분의 3이 물이에요. 혈액, 특히 그렇잖아요. 물이죠. 그러면 삼중수소는 물이거든요. H2O 대신에 그 H 자리에 삼중수소 들어가 있단 말이죠. 자, 이게 들어가면 혈액에 퍼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때 그러면은 혈액에도 DNA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백혈병이다,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어린아이 때는요. 저항력이 약하죠. 그리고 어린아이는 세포 분열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성장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망가지죠. 기형 변형되죠. 그러면 전이가 빨리 된다는 거죠. 피폭량을 어린아이건 영아, 태아 가리지 않고 남성, 여성 가리지 않고 노약자, 임산부 가리지 않고 딱 고정되어 있으면 이건 맞지 않죠. 역치라는 게 있어. 이 정도 이상 가면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이건 괜찮아. 아니죠. 역치라는 건 우리가 그냥 정해놓은 거예요. 0을 넘어가면 무조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다행스러운 거는 여태까지는 임상 자료가 기껏해야 히로시마 나가사키밖에 없었는데 그렇지 않고요. 원자력 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위주로 30년 넘게 임상 조사를 한 국제의학 보고서가 나왔어요. 여기에 삼중수소도 분명히 유효한 영향이 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배웠던 학습했던 그런 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지금부터 이제 30년도 남지 않았죠. 그때까지 뭐가 필요하죠? 탄소 중립이죠. 첫 번째 퇴출 대상은 분명히 화석 연료는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놓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온실기체. 온실기체는 CO2 이산화탄소도 있지만 수증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 경제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결국 수소 엔진도 태우면은 물이 나오거든요. 원자력에서는 그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는 발전원으로서 상당히 매력적이죠. 근데 원자력도 조금 나오죠. 태양광, 풍력하고 비슷한 수준. 그 이유는 뭘까요? 해결을 만들 때 전기가 필요하죠. 근데 그 전기는 전부 신재생은 아니었습니다. 태양광, 태양열, 풍력, 조력 모두 또는 수력해가지고 전부 공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꿈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죠. 독일이 한 것 같지만 결국은 천연가스에 많이 의존하고 갈탄이란 걸 쓰거든요. 그나마 갈탄, 천연가스보다는 나은 게 원자력이다. 그래서 이제 원자력을 다시 만지작거리고 뭐 원자력으로 돌아온다, 부흥한다 하는데 원자력에서 이산화탄소 나오지 않지만 방사선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도 다른 문제예요. 안전해야 되는데 안전한 거는 애시당초에 핵연료라는 게 녹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녹을 수밖에 없어요. 후쿠시마 보세요. 1000만 년에 한 번 녹는다는 건데요. 13년 전에 녹았죠. 그러니까 앞으로 1000만 년 동안 안 녹죠. 그렇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0만 년에 한 번이지만 그 한 번이 언제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최선이 없는 차악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최선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될까요? 아니죠. 중국이 얼마 있으면 이제 100기가 돼요. 미국 능가합니다. 지금 벌써 50기 넘었거든요. 중국에서 사고 나면은요. 우리나라 한나절에 부산은 그래도 여유가 한나절에 건너거든요. 특히 그 산둥방도에서 사고 나면은 한나절에요. 부산 부울경. 그렇기 때문에 안전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중국도 걱정해야 되고 일본 당연히 걱정해야 되고 그런데 오죽하면 일본 그렇게 지진만 그래도 원자력을 만지작거리는 이유는 천연가스로 감당하기 힘드니까 최선이 아닌 차악으로서 원자력을 만지작거리고 그런 문제는 여전히 안고 있다. 방사성 폐기물, 폐연료봉, 사용 핵연료 이거는 그야말로 뭐죠?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죠. 안전 못지않게 발목을 꽉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은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태양광 발전에서 나오는 폐전지보다 훨씬 적어요. 그런데 문제는 적어서 괜찮다는 게 아니고 방사선이 나온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현재까지는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그냥 어딘가 안전한데 파묻어 둔다. 우리나라도 가능해요. 화강암 지대니까. 북한 만탑산도 우리나라 화강 안반이라 가능한데 약 25만 년을 견뎌야 돼요. 제일 오래 가는 게 플루토늄이에요. 이게 2만 5천 년 정도 가야지 절반으로 떨어져요. 근데 그걸 10번 반복한다. 그러면 2만 5천 곱하기 25만 년. 근데 25만 년이라는 거는요 상당히 긴 겁니다. 현재까지 어떤 문명도 25만 년은 견디지 못했어요. 기껏 유인원부터 해가 100만 년이거든요. 그 동안에 아무 일도 없으리라는 걸 누가 보장하느냐. 소각시켜버리거든요. 그리고 전기도 뽑아내고 열도 뽑아내고 그리고 조금 더 덜한 방사성 물질을 만드는데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그 과정이 오히려 더 위험해져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핵융합이 나오기 전까지는 답이 없다. 일단은 천연가스, 신재생으로 전부 하고 그리고 할 수 없이 차악으로서 원자를 가져가는데 이거는 버려야 된다 언젠가. 경제 발전 그리고 무역 수지를 생각한다면 이거 분명히 그런 점에서는 우리 국익에 맞는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요. 지금 미국이 굉장히 많이 방해를 하고 있잖아요. 10년 가까이 웨스팅하우스 같은 회사들이 이거 한국이 단독으로 나가면 안 돼. 거기는 우리 기술이 지금 섞여 있잖아. 같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막 제가 보기에도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나가기는 힘들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발전소만 팔면 되네. 원자로만 팔면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이제 아궁이잖아요. 땔감 팔아야죠. 같이.
근데 우리는 땔감 못 만들잖아요. 비확산 조약 때문에. 우리는 핵무기 물질 근처에도 못 가게 돼 있어요. 만지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고 들여주지도 못하고 당연히 쓰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궁이는 잘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쓸 땔감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가 더 필요해요. 돈도 싸들고 가야 돼요. 수요자 시장이기 때문에 와서 지어줘. 그럼 전기 팔아가지고 또박또박 갚아줄게. 근데 그걸 하기에는 정말 힘들죠. 이런 그 산업이 안전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그 탈로를 찾기 위해서 뭐 체코가 듯하 뭐 저기 어디 루마니아가 듯하 이런 데를 이제 두드리는 거죠.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기본적인 족쇄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말하는 그런 장밋빛 미래는 당분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독일은 원자력 또는 핵무기에 관한하는 일본 못지않게 굉장히 열등감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다가 동베를린, 서베를린 같은 동서로 갈라 있으면서 맹세를 했거든요. 원자력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체르노빌 이전부터요. 탈핵, 반핵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재생에 투자를 했고 하다 보니 가가호호마다 전부 태양광이 깔리고 폭력이 돌아가고 그리고 넓거든요. 엄청난 바람이 부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 천혜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의 원자력 없이 핵 발전 없이 천연가스, 갈탄, 신재생으로 해왔는데 그리고 또 하나 보증수표가 있었죠. 옆을 보면 프랑스가 있어요. 다 있어요. 전기 수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독일은 마음 놓고 정말 탈핵을 해버렸어요. 선진국 중에서는 독일 빼고는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숄츠 총리가 조금 후회했잖아요. 독일도 원자력 해야 될 것 같다. 이거는 원자력이 좋아서가 아니고 차악이라는 거죠. 이산화탄소를 비교적 만들지 않는 그런 전원 중에 하나. 그리고 신재생 100%가 어렵다는 거죠. 부족해요. 그걸 이제 뭐로 메우느냐. 지금은 천연가스예요. 근데 언젠가 천연가스도 버려야 돼요. 그럼 뭐가 남죠? 어려운 원자력, 핵발전이 남는 거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혹시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